미국 라스베가스의 한 사격장. 외국인 남성이 가슴이 파이고 엉덩이가 다 보이는 의상을 입은 한국인 여성과 함께 사격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남성은 FBI 요원 출신임을 자랑하며 훌륭한 사격 실력을 뽐내는데요. 당혹스러워하는 한국인 여성을 독려하며 용기를 가지라고 응원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외국인 남성은 곧 표정이 어두워지고 마는데요. 한국인 여성이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섹시하기만 했던 한국인 여성에게서 상상하지도 못한 모습을 목격하자 외국인 남성은 서둘러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검색하다가 이내 사격장을 박차고 나가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외국인 남성은 무엇을 알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이크라고 합니다. 미국의 사격장에서는 다양한 사격 종목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피스톨, 라이플, 샷건 사격은 물론이고 보다 전문적인 스나이퍼 훈련, 전술 사격 등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보자를 위한 기초 교육 프로그램부터 전문 사격 선수를 위한 고급 훈련까지 다양한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사격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이용자는 사격장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일반적으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격장에는 경험 많은 지도자들이 상주하여 사격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 수칙도 가르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에 있는 배틀필드 베가스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도시 중심가에 자리 잡은 특별한 사격장입니다. 여기서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진짜 군용 무기를 직접 손에 쥐고 발사해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해요. Ultimate Battlefield Experience라 불리는 이 체험은 참가자들에게 마치 전 세계 군대에서 온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 미군이 사용하는 M16 러시아 군대의 AK-47 그리고 강력한 M60 기관총 등을 쏠 수 있어요. 모든 활동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진행되며 진짜 군사 차량에 탑승해보는 체험도 포함되어 있어 군사 영화나 게임에서 봤던 경험을 현실에서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제게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사격장을 운영하기 전 연방수사국 즉 FBI에서 요원으로 일했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경찰관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지역 경찰관이셔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FBI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서 제 관심은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경찰관은 맡은 주에서만 수사권을 가질 수 있지만 FBI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FBI가 되어서 국가 단위로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을 잡아들이고 싶었고 그렇게 FBI 요원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던 저는 범죄 사건과 정의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뉴스에서 범죄 해결 과정을 지켜보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대학 시절 범죄학 수업에서 FBI 요원이 게스트 스피커로 나와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FBI 요원이 되기로 결심한 거죠. FBI 요원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법학과 범죄학 분야의 깊은 지식을 쌓기 위해 관련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또한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법집행기관에서 일하는 경험을 쌓기 위해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현장에서의 실무 능력은 물론 법집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몇 년간의 경험을 쌓은 후 FBI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BI 지원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는 지원자의 능력과 적합성을 철저히 평가합니다. 먼저 광범위한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했으며 이후에는 엄격한 신체 검사, 정신건강평가, 그리고 폭넓은 배경조사를 거쳤습니다. 가장 도전적인 부분 중 하나는 인성 면접과 평가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마침내 FBI 트레이닝 아카데미에 입학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본격적으로 FBI 요원 활동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생각보다 지치고 힘들어서 적성에 안 맞았어요.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더 적합한 길을 찾기 위해서 관둬버렸죠. 그렇게 발 들이게 된 것이 바로 사격장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실탄 사격장을 차린 후 사격장을 찾는 이용객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실탄 총기로 사격을 연습하며 즐기다 보니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까지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격장을 운영하게 되면 하루 일과가 대체적으로 지루합니다. 총기를 대여하고 이용객들을 지도하고 주의 사항 교육하는 것 같은 일의 반복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은 퇴근 후 주말에 재밌는 취미를 찾아보자는 마음을 먹고서 산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 인근에는 등산할 수 있는 산이 있는데요. 제가 가게 된 산은 바로 찰스턴 산이라고 합니다. 찰스턴 산은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신기하게도 1년 중 절반 이상의 확률로 눈 덮인 산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운 라스베가스 스트립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갖추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산을 마치 LA의 빅베어 레이크 같다는 소리도 하는 곳입니다.
신기한 산의 절경에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하러 오죠. 저도 거처를 라스베가스로 옮긴 김에 라스베가스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찰스턴 산을 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우연한 기회로 등산 친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인이었습니다. 올 초부터 미국 구글 회사에서 일하게 된 구글 디자이너였어요. 그땐 제가 한국을 잘 몰라서 괜히 미안했습니다. 미국의 반에 반도 안 되는 한국을 잘 알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괜찮아. 이제부터 알아가 보면 되지. 내가 한국에 대해 많이 알려줄게. 라며 웃으며 넘겨주었어요. 그때 저는 지희에게 굉장히 마음이 갔습니다. 동양인 친구는 한 명도 사귀어본 적이 없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지희는 장기 출장 때문에 계획에도 없던 미국에 오게 되었다는데 좋은 기회로 오게 된 미국에서 일만 하다 보내기 아깝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등산이란 여가생활이었다고 하네요. 저와 지희는 만난 첫날 함께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희는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과 비위를 잘 존중해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지희는 무척 눈을 빛내면서 관심을 가져줬는데요. 저는 그런 반응에 괜히 으쓱해져서 제 사격장에 언제 한번 초대하겠다고 시간 되면 놀러 오라고 하였죠. 그렇게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달리 자유분방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갖지 못한 모습을 가진 그녀가 부럽기도 하여 더 친해질 수 있었죠. 사실 제가 한때 FBI였다고 밝히면 사람들은 제게 살짝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녀는 그런 제게 더욱 매력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술도 마시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가까워지다 보니 저는 그녀의 고민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론 유쾌하고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였으나 사실 직장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등산을 시작하게 된 것도 직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여가 생활을 위해서 등산을 시작했다는 건 낯선 제게 직장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하기 좀 민망스러워서 둘러댔던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글 회사를 관두고 싶다고 했어요. 구글 회사가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와 그녀의 나이는 30대로 뭐든 새로운 일을 찾아봐도 좋을 나이잖아요. 그렇게 그녀를 위로해 주던 저는 그녀의 돌발 발언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제게 사격장 운영이 즐거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미국 총기협회 본부도 있고 그만큼 사격장도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디자인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 사격이라니 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글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싶다면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제품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이나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만든 디자인 작업을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는 면접관에게 자신의 디자인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디자인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여러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프로젝트든 큰 프로젝트든 실제로 디자인 작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턴십이나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구글 디자이너는 사람들이 구글의 제품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구글 지도에서 길을 찾을 때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거나 구글 검색 페이지가 깔끔하고 정보를 찾기 쉬운 모습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죠. 지친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던 저는 정말로 그녀가 사격에 관심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제 사격장에 데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격장에 초대한다고는 했지만 그동안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한 번도 그녀를 데려가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사격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제 말에 그녀는 자기가 총을 엄청 잘 쏜다면서 갑자기 기운 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고 흥분이 되었으면 제게 술 내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나쁠 것 없는 내기였어요. 제가 FBI 요원이기도 했고 또 아직까지 총을 잡고서 사격을 지도하고 있는 운영장이기도 했으니까요. 이건 제가 무조건 이기는 내기라서 저 역시 흥미로운 마음으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격장에서 안전직원과 동행의 권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곤 사격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녀는 제게 시범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15발 중 15발 모두 정중한 관역에 맞췄어요. 그녀는 놀라워하며 역시 FBI 요원답다고 감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격 실력은 오랜만이라서 칭찬이 민망스럽긴 했으나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괜히 실력 차이가 도드라져 보일까봐 그녀에게 그럴듯한 위로도 해주었어요. 나는 원래 총을 늘 곁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서 실력이 이 정도인 거지 원래는 잘 못하는 게 맞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은 그녀가 사격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총기 소지 불가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녀가 총기를 다루는 것에 많이 서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총을 잡자마자 나오는 자세는 결코 서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15발 중 15발 전부를 명중시켰어요. 그야말로 프로 그 자체의 모습이었죠.
FBI 요원이었다고 거짓말을 해도 믿을 만한 실력이었습니다. 그녀의 뜻밖의 실력에 승부가 나지 않아서 저희는 몇 차전을 더 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변 없이 계속 명중시키니까 나중에는 안전요원이 와서 그러지들 마시고 관역의 중앙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진 쪽이 진 걸로 하시죠.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겨우겨우 제가 이긴 승부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긴 것은 실력보다는 단순히 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나니 감히 사격 실력을 자랑했던 제가 민망했습니다. 승리했어도 승리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디자이너의 면모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너무 놀라서 저는 그녀에게 정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머쓱해하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그녀가 무슨 한국의 CIA 요원이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미국은 총기 사용이 자유로운 지 오래된 나라입니다. 미국은 17세기부터 총기를 반영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초강대국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군사 전통을 뽐내는 국가이지요. 많은 종류의 사건과 여러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사격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미국인들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18세기 초반의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는 미국의 사격 역량이 아주 잘 드러났던 순간이었는데요. 워털루 전투 등에서 미국 군대의 사격 무기와 전술이 값진 역할을 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미국 사람들은 쭉 사격을 즐기고 있고 취미로 사격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FBI를 관둔다고 해서 사격까지 손대고 싶진 않았기에 사격장 운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격은 미국의 전통과 고전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요긴한 활동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실제 미국 전역에는 실탄 사격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기만 한 취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실탄이니까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사격이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는 취미인 만큼 저희 미국에선 더더욱 꼼꼼한 규정들을 만들어 통제하에 운영 중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사격장에서 한 이용객의 실수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후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죠. 사실 손님이 극심하게 많은 날에는 총기를 선택할 수 없도록 강하게 통제하는 중입니다. 이는 모든 손님을 관리자 감독하에 두려는 규율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이용객들이 더더욱 안전하고 완벽한 사격장의 환경에서 취미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손님들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위험이 안 생길 상태로 간수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또 체크해야 해요. 탄약이란 건 훈련이나 사격 준비가 잡힐 때만 무기에 장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돌발적으로 발사된 탄환으로 인해 비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1순위에 둡니다. 손님들이 이런 안전수칙을 정확히 모르고 어긴다면 대부분의 경우 사격장에서 쫓아냅니다. 더욱 심한 경우 그 사격장에는 2번 다시 방문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그녀는 안전수칙 등을 한 번에 익히고 절대 어기지 않은 채 사격을 즐겼습니다. 미국인들은 너무 자유분방하여 통말을 안 듣는 성인들이 제법 많아요. 특히 허세든 미국인 남성의 경우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얼간이들이 많죠.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여자에 대해 관심도가 매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국에 대해 구글 검색을 한참 많이 해봤죠. 한국 남자들은 필수적으로 군대에 가기 때문에 한국은 군대의 병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길을 지나다니는 그저 평범한 남자들이 사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당장 바로 북한과 전쟁이 발발해도 한국 남자들은 언제든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막대한 군사 역량을 갖췄더라고요. 그들은 모두 총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으나 만약 한국인 남성들이 총을 잡게 된다면 그들은 즉시 자신들을 조롱하는 사람의 머리통을 바로 적중시킬 수도 있겠다는 걸 알았어요. 놀랍게도 한국인 남성들은 정말로 독자적으로 총을 모두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대동해야 하는 전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선 순식간에 군부대를 결성하게 되게끔 자신의 위치를 곧장 찾아갈 수 있는 부대가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남성들이 전부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몰랐는데 더 찾아보니까 사실 한국 군인들의 저력은 미국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과거 80년대 LA 폭동 시에 미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루프 코리안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폭동이 시작되고 4에서 5일간 미국 경찰들이 모두 사라져 한인타운 소속 사람들이 스스로 한인타운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폭도들에 의해 한인타운은 90%가 파괴되었었는데 그때 한국인 예비군 출신들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집결했었다고 합니다. 한인 해병전후의 중심으로 예비군들이 모이게 된 것이었죠. 놀라운 것은 이들은 한인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평범한 한인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폭동 소식 불과 몇 시간 만에 군 조직을 완성시켜 출동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인타운 각 건물 옥상에는 모래포대를 비롯해서 순식간에 진지가 구축되었고 방어를 위한 부대가 금방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 난리통에 언론전까지 벌어져 더 정신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LA의 폭동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미국 방송국에서 헬기를 띄워 LA 시내를 촬영하였다는데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한인타운 건물 옥상에 집결해서 방어전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자세히 보니 한인들은 옥상에 각종 기관포와 같은 가짜 중화기를 배치하였다고 해요. 이 장면이 카메라를 통해 미전역으로 송출되었는데 폭도들도 이 소식을 알고선 후퇴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한인타운 진입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한국인 예비군들의 똑똑한 대처에 한인타운을 살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미국인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수정헌법 7조에 의거하여 자신과 가족을 화력을 동원해 지키는 모습을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이었죠. 사실 그러한 대처는 미국인들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오랜 회자가 되었겠죠? 한국인들은 그저 친절해 보이고 부드러워만 보여서 몰랐는데 사실상 그들은 군사훈련이 온몸 내부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병기로 변할 수 있는 굉장한 남성들이었죠. 한국은 징병제 문화로 젊은이들 대부분이 현역 입대를 마쳤기 때문에 각자가 주특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모아놓아도 어느 정도 군조직 결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항상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가운데는 탱크를 모는 전차병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군조직이 짜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SNS에 조금만 알아봐도 2년간의 복무 기간을 마친 한국인 예비군들이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몸이 기억하는 대로 철두철미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징병제가 거의 없는 외국에서는 한국 군인들이 경외감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현역인 조교들이라도 과거 숙련병인 예비군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국군의 주력 60mm 박격포의 발사 자세를 잡는 차려포를 누가 빨리 하나 내기를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내기를 하는 이유도 현역 때 차려포를 1초라도 빨리 하려고 경쟁하는 것이 그들에겐 평생 동안 회자될 정도로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육군 교법에는 차려포를 60초 이내로 마칠 것을 권하고 있어 빨리 해내는 게 늘 관건이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현역들은 30초대에 차려포를 끊었지만 전방의 차려포 숙련병이었던 예비군은 무려 10초 만에 끝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 그런데 왜 군대에 가본 적도 없는데 사격 실력이 대단한 거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녀한테 구글 디자이너를 관두고 FBI 경찰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녀는 구글 디자이너나 FBI 경찰이나 어디에 매여 있는 건 똑같을 것 같다며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FBI 교육생들이나 전문적으로 총기를 다뤄야 하는 교육생들의 사격을 가르치는 교관 자리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도 별로 탐탁지 않아 하더군요. 제가 그녀의 실력이었다면 그 실력을 버리지 않게 노력했을 텐데 그녀는 사격 재능에 큰 미련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동업을 제안해봤어요. 일반 손님들이나 경찰, 군인들을 지도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사격장 업체로 말이죠. 그녀는 어디 붙어있는 걸 싫어하니까 출장이 많은 일자리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겨우 한두 달 만난 친구와 동업하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 가능성 없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의외로 그녀가 이번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어요. 출장이 많고 자기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저는 제 제안을 수락한 것보다 저를 신뢰해주는 것이 더 고마웠습니다. 훌륭한 FBI 요원이었던 사람의 말이라 딱히 의심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랑 그녀는 총기협회 본부가 있는 주인 버지니아 주로 작은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을 과감하게 그만두었어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녀는 특수훈련과정 자문으로서 열심히 활동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점 때문인지 저희 회사는 버지니아에서 제법 입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시 첫 위탁교육 계약을 맺게 되었죠. 여유로움을 조금 더 즐길 생각이었는데 예상보다 좋은 기회가 빨리 찾아오게 돼서 놀랐어요. 사실 저는 이 위탁교육 계약은 그녀가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회사를 차린 지 1년이 넘어간 시점도 아니었고 어딘가에 얽매이기엔 다소 빠른 시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외로 그녀가 먼저 계약이 들어온 사실을 기뻐하더라고요. 어차피 계약이라서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녀는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적성에 잘 맞아서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든 나눠주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회사에서 사실 제 스펙보다는 그녀의 스펙 때문에 연락을 준 거였어요. 계약이 들어온 곳은 버지니아 군인 측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쪽의 요구로 커리큘럼을 준비해 방문했어요. 커리큘럼을 확인한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하자고 먼저 부탁하더군요. 버지니아 군인이 최근 활동할 만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특수부대 수준의 훈련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설 같은 첫 계약이 마무리되자 그 계약건이 워낙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인지 다른 계약들도 차차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만 관심을 가져준 것이 아니었어요. 오하이오나 볼티모어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문의가 들어왔고 심지어 캐나다나 프랑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전 이게 모두 그녀의 활약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서는 그저 평생 사격장만 운영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저 역시 다방면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니 스트레스도 덜 받고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부터 운 좋게 사업이 잘 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빚내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빚은 다 갚게 될 만큼 회사가 성장했어요. 취업 비자 덕분에 미국에 머물고 있던 그녀는 요즘 이민까지 준비하고 있어 삶이 무척 바쁘답니다. 이민이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 집에서 묵고 있는데 술만 마시면 매일 밤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큰 은인이고 지루한 인생의 기로를 바꿔준 소중한 존재라고요.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녀와의 만남은 어쩌면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았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등산에 발 붙이지 않았더라면 이 귀한 인연을 성사시키지 못할 뻔한 게 아닙니까? 지금에서 생각하면 그저 인생의 기회를 못 알아보고 날린 것과 같겠네요. 앞으로는 부동산에 다니느라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인기를 탄 만큼 회사의 규모도 키워야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다들 한국인 남성이 보이면 함부로 시비 걸지 마세요. 그들은 일반적인 길거리 깡패들과는 다른 훈련된 자들의 저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까불다가 한국인에게 된통 혼이 날 수 있으니 한국인이 친절을 베풀 때를 즐기세요. 여자도 이 정도이니까요.